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선 음식물과 물이 떠오르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 물과 음식은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는 기간이 있어도 인체가 버틸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거는요, 없으면 인간이 곧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바로 산소죠. 자, 생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인간의 경우는 물 없이는 3일, 음식 없이는 3주가량은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불과 3분 이내로 싸늘한 시체가 된다는 거죠. 산소 없는 환경을 우리가 겪을 일이 있나 하시겠지만 완전히 산소가 차단되지 않더라도 저산소 환경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정영준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자,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정영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소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인체 조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가 재구실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조차 어렵게 됩니다. 비단 인간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구상 생명체는 산소를 유기물 분해에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없다면 죽게 될 겁니다. 단 모든 생물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혐기성 세균만은 예외적으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몸속에 있는 세포 중에 산소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암세포이죠. 암세포가 저체온 저산소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소가 부족해지는 저산소 환경이 암세포와 면역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며 그에 대한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의 발생이나 치료를 얘기할 때 스트레스 관리나 영양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산소 부분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건요, 인체 내 면역세포가 지금도 끊임없이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세포들은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 활동하기 때문에 암세포의 억제와 그리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산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체가 산소 부족 현상을 겪게 되면 당연히 이 면역세포의 기능이 불리하게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저산소 상태가 암에 유리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면역세포와는 반대로 산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입니다. 즉, 암세포는 지속적인 저산소 상태에서도 잘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변형된 세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산소 환경은 암 조직의 성장과 증식은 활성화시키고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면역세포 활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신생혈관을 만들어 전이까지 일으키게 되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최악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저산소 상태가 되면 그만큼 암의 발생은 쉬워지고 치료는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우리가 저산소 환경에 처해도 초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산소증은 인체 조직에 도달하는 산소의 양이 감소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우선 공기 중에 산소량이 감소했을 때 있겠죠. 예를 들면 알프스나 페루와 같은 고산지 여행 중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외에도 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 오래 있을 때 발생하죠. 이런 외부의 환경 문제 말고도 내 몸의 환경의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하는데요. 이런 질환들이나 폐렴,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겠고요. 또 헤모글로빈이나 적혈구 수치가 낮아진 경우, 빈혈이죠. 이때도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신부전이나 쇼크, 말초 동맥 질환에서도 순환기 저산소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알코올이나 특정 약물에 의한 저산소증도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저산소 환경에 처할 수 있는데요. 저산소 상태에서의 암 발생에 대한 연구 중
최근인 2019년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렉 세멘자 교수는 저산소 유발인자라 불리는 히프1 알파에 대해서 밝혀낸 연구 업적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히프1 알파는 세포가 저산소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만들어내는 단백질로 그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암을 유발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히프1 알파는 암 조직이 신생혈관을 만들고 전이를 도우며 세포가 계속 분열, 성장하게 하는 안 좋은 물질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후 내성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즉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히프1 알파라는 단백질은 분해되어 없어지지만 반면에 저산소 환경이 되면 히프1 알파가 분해되지 않고 획내로 들어가서 여러 유전자를 발현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산소에서 나오는 히프1 알파가 혈관 신생을 일으키는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를 비롯한 다양한 성장인자를 만들게 되고 이러한 성장인자는 새로운 혈관 가지가 암세포 방향으로 뻗어가게끔 유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암세포는 새롭게 만들어진 혈관으로부터 보다 많은 영양을 공급받게 되며 기하급수적으로 그 개체수를 이렇게 늘려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암이 증식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암세포의 저산소 환경이 조성이 되면 히프1 알파라는 비상신호가 켜지게 되고 이 히프1 알파가 각종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서 성장인자를 작동시키게 되는데 이 때문에 혈관 신생 등 암세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산소 환경은 면역세포 활동을 불리하게 해서 암이 더욱 잘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저산소 환경에서는 암세포에 대항하는 NK세포, T세포, 수지상세포, M1 대식세포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활성도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트래그세포와 MDSC세포, M2 대식세포와 같은 면역을 억제하는 세포들은 저산소 환경에서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저산소는 항암작용을 일으키는 면역세포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암세포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켜 암의 치유를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암의 전이에도 관여를 하는데요. 암 조직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히프1 알파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암세포가 원발 부위로부터 떨어져 나와 산소가 풍부한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여 전이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암세포가 전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면역세포와 만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대부분의 암세포는 면역세포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그러나 저산소 환경이 되면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피해 전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암세포를 인식해야 하는데 인식 부위 발현을 저산소가 억제시켜 면역세포로부터 발각되지 않고 전이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면역세포 활동이 억제되는 저산소 상태가 암세포가 증식되고 전이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정리해보자면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저산소 환경이 되면 암 조직의 증식과 성장이 활성화되는 반면에 면역세포의 활동은 억제돼서 암이 더욱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다는 거죠. 반대로 산소가 풍부해지면 암 조직은 억제되고 면역세포는 활성화되는 거고요. 결국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농도 산소를 체내에 투입해서 저산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팍팍 들지 않습니까? 자, 산소를 세포 내에 충분히 공급해서 저산소 환경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히프1 알파를 줄이고 암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문제를 파악을 했으니까 해결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그 해결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